안녕하세요. 선거법 라이브러리 진행을 맡은 문은영입니다. 여러분에게 투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보통선거 원칙에 따라서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공직선거법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투표 편의를 제공해주고 또 모든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 시간을 보장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또 6조 제4항에서는 모든 선거권자, 선거에 참여한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 또 투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치러졌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억하시나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투표소에서도 적용되면서 띄엄띄엄 간격을 넓혀서 투표를 기다렸던 우리나라의 높은 시민의식이 돋보인 장면이었는데요. 투표율도 높게 나왔고 외신의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때 기억해야 될 점은 바로 모든 선거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었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제1조에서는 바로 선거법 라이브러리가 전하고 싶은 목적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민주정치를 일구는 구성원으로서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권리를 행사하는 첫걸음, 알면 알수록 유익해지는 선거법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선거법의 오해와 진실부터 세계 각국의 선거제도까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선거법 라이브러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선거법 읽어주는 여자 선거연수원의 문은정입니다. 앞으로 세상의 모든 선거법 막힘없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오늘의 선거법 가이드 박지훈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쏭달쏭한 선거법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 속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주실 스토리텔러 배화여대 박성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거법에 대해서 수업보다 더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소개해드릴 분들이 계십니다. 제 뒤로 큰 화면 보이시죠? 바로 산림디자인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배화여대 학생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언택트 시대가 도래했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하고 기업에서는 온라인 면접을 보기도 하는데요. 오늘 선거권 관련 법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나눌 건데 그래서 한국선거방송에서 특별하게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비대면 화상 토크쇼. 그래서 저희 이렇게 새로운 시도 좀 어떻습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의 그 의무이자 이 권리인 선거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가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코로나19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꾸기도 했지만 또 확인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렇게 투표소 풍경 같은 것들 간격을 두고 길게 서서 기다리는 막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좀 울컥하기도 했고 특히 이번 선거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도 이렇게 침착하게 기다리고 마스크도 다 자발적으로 쓰시고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참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선거권 보장, 선거권 행사와 관련된 얘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데 여러 가지 또 해석적인 측면이 필요해서 선거법에 대해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다가가 볼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변호사님께서 네. 선거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처음 말씀해 주시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선거법 참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아주 중요한 헌법 조항인데 이 대한민국 헌법 1조에 주권을 실행하는 게 선거입니다. 그래서 그 선거 관련된 법률이 공직선거법이고 우리 주권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참 중요한 선거법, 근데 또 좀 쉽지만은 않은 선거법인데요. 그래서 전문가 2분,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학생분들 30분과 함께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드린 대로 선거권입니다. 그 화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요, 실시간 채팅을 통해 궁금증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뒤에 계신 학생분들 중에 좀 궁금한 점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김주희 학생 질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김주희 학생 어디 계시죠?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 네, 저기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선거권이 오늘 이번 주제인데요. 선거권에 대해 좀 궁금했던 점, 평소에 궁금했던 점이 있나요? 선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궁금했는데요. 왜냐하면 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도 선거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따라 선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참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우선 이와 관련된 선거법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직선거법 제3조에 선거인의 정의, 그러니까 선거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선거인명부는 또 뭘까요? 바로 선거법 37조에 써 있는데요.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시군의 장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및 장애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2일, 현재 제15조 선거권에 따라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해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5일 이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선거인명부 작성,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서 작성되는 거죠? 맞습니다. 제15조에 따라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연령이 하향됐죠.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질 수가 있고요.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 투표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요. 선거권을 가지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3년간 10조입니다.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들,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 사람들도 지방자치선거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다만 외국인 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방선거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투표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맞다고 한번 고개 좀 끄덕여 주시겠어요? 네, 그럼 교수님 언제부터 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재밌는 게요. 사실 이제 공화정 민주주의의 시작을 그리스로 많이 보는데요. 사실 그리스에서 투표권을 가졌던 분들은 일반 시민 자유시민으로서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외국인들이 그리스에 거주했음에도, 아테네에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을 가지지 못했는데요. 우리나라는 2005년 8월에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2006년부터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외국인 지방선거가 가능하게 됐고요. 실제로 2018년 그 지방선거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0.24%인 약 10만 6천 명 정도가 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사실 이주를 해서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한테 이 투표 참여는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와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같은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주민,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우리 박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이번 선거에서부터는 선거권이 18세로 하향됐습니다. 그래서 선거권 확대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잠깐 돌발 질문 한번 드리고 넘어갈까요? 대한민국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 없다. 한번 OX로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모든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 없다. 네, 자, O가 맞네요. 대부분 오네요. 대부분 OX 네. 있으시고, X가 한 네. 두세 분. 네, O에 굉장히 O가 많은데 한번 네. 학생분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서지수 학생 어디 계세요? 네, 나오시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처음에는 O라고 생각했는데요. 선거법을 위반했거나 선거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는 선거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X를 선택했습니다. 우와. 교수님 이제 정답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정답은 지수 학생이 맞습니다. X입니다. X. 이 사실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어떤 권리이고 주권을 행사하는 수단이기도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선거법에 관한 내용 중에 공직선거법 제18조에 선거권이 없는 자라고 써 있는데요. 금치산 선고를 받았거나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그래서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하지만 이 중에서 변호사님 그 선고가 좀 유예된 집행유예자는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예, 집행유예자 같은 경우는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집행유예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또 유치장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유치장에서 형이 확정된 사람, 확정되지 않는 사람들, 구치소에서 있는 재수자들, 이 사람들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교도소에서는 제가 투표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혹시 교도소에서도 투표가 진행이 되나요? 사실 교도소에 투표소가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징역 1년 이상의 재소자에게는 선거권이 없고요. 그다음에 구치소에 계신 재소자분들은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할 수 있는 투표, 거소 투표를 우편 투표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그런 방식으로 우편으로 할 할 수 수가 있다는 있어요. 거, 네, 방법이 있습니다. 선거권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점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전달된 질문 중에 백송이 학생의 질문을 한번 들어보고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송이 학생 어디 계세요? 아, 네. 어떻게 지금 뭐 길게 진행되진 않았지만 선거권 조금 어려운 단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좀 선거권에 관한 선거법 내용이 어렵진 않나요? 네, 쉽고 재미있었어요. 아,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얘기할 게 빼놓을 수 없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코로나19 관련한 선거와 관련한 얘기 좀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뉴스에서 계속해서 코로나19 때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의 투표를 안내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투표장에 나오지 못하는데도 이분들이 투표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해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죠. 앞서 잠깐 네. 설명드린 우편 투표 얘기도 드리긴 했지만 이분들 선거권을 어떻게 보장됐나요? 그렇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요. 또 자가격리 중이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생활치료센터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은 이번에 4.15 총선 과정에서 부재자 투표 방식인 거소 투표를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규정된 선거법상에 거소 투표 대상자 확정 일정이 있었죠. 그때는. 실제로 지난 21대 투표에서도 이 코로나 확진자 364명이 무려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소 투표는 저도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어려운 용어 중에 하나인데 몸이 불편해서 직접 투표소에 나갈 수 없는 선거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머무는 저택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그 대안으로서 활용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항이 선거법 제38조 제4항이었는데요. 병원, 요양소, 수용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의 이번 코로나 자가격리자들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투표 편의 제공을 위해서도 그 거소 투표를 신고할 때 전자우편, 팩스, 문자 메시지 이런 방식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도 했고요. 자, 저는 사진 한 장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거소 투표에 참석을 못한 분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곳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방호복 입고 있고.
여기서 투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사전투표소 중에서 특별 사전투표소라고 해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하게 이번에 새로 만든 투표소였는데 바로 그곳 사진의 네, 맞습니다.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별 진료소의 모습 같은데 저기 계신 분들은 의료진이 아니라 투표 사무원분들이신가요? 네네. 투표 이제 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투표 사무원분들인데 사실은 이 특별 사전투표소가 원래 예정에 예상에 전혀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관위 직원 중에서 자발적으로 그렇죠. 이 특별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 관리하실 분들을 자원 봐서 모집을 하고 좀 급히 나가긴 했죠. 그래서 방호복을 입고 직접 방역도 하고 이런 투표지 발급해주고 받는 이런 선거 관리를 했습니다. 사실 선거권이 모든 국민의 권리이긴 하지만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참 변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모든 분들이 최대한 편하게 선거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관위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몰랐던 장면인데요. 그 의료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안전과 그다음 우리의 권리인 선거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저렇게 많다는 게 새삼 대단하시고 저 같으면 아마 자원을 안 했을 텐데 못하죠. 아마 자원 안 했을 겁니다. 쉽지 저는. 않죠. 저런 분들한테 의료진한테 저희가 의료진 덕분에라는 챌린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주권과 선거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신 저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의미로 덕분에라는 챌린지를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다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챌린지 덕분에 챌린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좀 궁금하신 사항이 하나 더 있다고 들었어요. 오늘 제가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항상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정치나 선거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유권 해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당이나 기관에서 이 선거법 적용이 고민될 때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관위에다가 유권 해석을 많이 요청하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사건을 통해서 가장 많이 접수된 어떤 선거법 질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즈음에 가장 품절, 대란 있었던 마스크. 마스크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는데요.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스크를 제공해도 되는지, 그리고 투표소에서 마스크를 안 썼는데 그 사람을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실 뭐 선거법에 마스크 안 쓴 사람은 투표하지 못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넣을 수도 없잖아요. 쉽지 않죠. 네, 하지만 그 당시 있었던 집단 행사 방역 지침, 방역 관리 지침에 따라서 이제 방역에 집중해서 투표소를 사전에 방역을 해서 관리를 하고 해서 했고 또 이제 많이 알렸죠. 마스크를 차고 나와 주시라. 나를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굉장히 그 당시에는 가장 많이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가 투표소, 개표소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3,500여 개 사전투표소, 그다음에 14,300여 개의 투표소, 선거당일 전날까지 방역을 했고요. 또 모든 국민분들께서 거부하지 않으시고 마스크 쓰시고 손에 비닐장갑 쓰시고 별로 이렇게 별탈 없이 크게 부딪힘 없이 잘 해주셨는데 투표율도 굉장히 역대 선거에 비해서 높게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자, 정말 감사하죠. 정말 투표하라는 홍보를 많이 해요. 또 홍보하는 게 당연하고 또 선거권을 보장하는 게 어쩌면 민주국가로서 정말 당연한 건데 또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선거 투표율이라든지 이게 가장 민주국가의 큰 척도다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선거권 행사 그리고 투표율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같은데요. 지금 시간에는 이번에 이제 선거권과 관련한 다른 나라의 한번 선거제도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준비한 사진 함께 볼게요. 네, 외국 사람들이 투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너무 열심히 투표하죠. 네, 이렇게 열심히 투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인지 사진으로 구별이 되지는 않으시겠지만 호주 95%의 평균 투표율을 자랑하는 호주의 선거의 사진이었습니다. 호주가 왜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지 이유 혹시 아시죠? 예, 제가 호주에서 잠깐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호주는 이 투표제가 저희처럼 권리이자 의무이면서 법이 강제로 집행하는 의무투표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할 때도 그 놀러 가기로 한 친구들이 놀러 안 가고 투표를 하러 간 데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무투표제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해서 벌금이 많나요라고 물어봤는데 겨우 20호주 달러. 우리로 얘기하면 16,000원 정도. 16,000원.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에서 이 의무투표제가 왜 나타났는지 제가 물어봤는데
워낙 이민자들이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18개 언어로 투표가 안내가 되고 투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서 아까 우리나라의 어떤 외국인들의 투표 참여와 똑같이 사회적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의무 참여제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굉장히 교육을 강화하고 있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의무투표제, 뭐 다른 말로는 강제투표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의무투표제가 선거법 안에 이제 반영이 돼서 실시되고 있는 나라, 뭐 벨기에도 있고요, 뭐 룩셈부르크도 있고요, 한 전 세계적으로 20국가 넘게 실시가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 같은 경우는 1893년에 투표제가 도입됐고요. 그 도입된 이유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가난한 사람이 투표 참여에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의무로 하면 당연히 해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아무래도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도입됐고 호주는 1924년에 영방정부 차원에서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권자들이 아까 우리 설명드렸던 투표를 하기 위해서 선거 임명부에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선거 임명부에 오르도록 하고 그래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박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벌금을 부과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주 선거법 제245조에 이렇게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은 모든 선거인의 의무라고 이렇게 명문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무투표 시행 전에는 1922년에는 투표율이 59%였는데요. 의무투표제를 실시한 이후에는 91%로 높아졌고 그리고 지금도 평균 90% 이상의 투표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선거권을 행사하는 게 내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서 기권도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권리인가 의무인가에 대한 이 전문가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투표대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뭐 의무로 해서 선거에 투표를 올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무투표의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싫어.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고 찍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강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오히려 투표에 좀 임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 같은 거 주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벌금을 매긴다든지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변호사님이랑 반대 의견인데요. 네. 제가 호주에서 살면서 그 친구들한테 무투표의 자유도 있지 않냐고 사실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민자의 사회고 이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자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는 그거를 하려면 강제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벌금을 내긴 하지만 뭐 그 얼마가 되지 않는다. 16,000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외국인 등록자 100만 명이 넘어갔고 그다음에 다양한 소수자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무 참여제를 도입을 하되 벌금 대신 변호사님 얘기대로 참여한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찬반이 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궁금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김민지 학생. 네, 김민지 학생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선거권 행사도 자유의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투표는 우리에게 무척 중요하고 소중한데 만약에 의무가 된다면 선거권의 가치가 우리에게 이렇게 크게 다가올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선거권 행사의 의무 그리고 선거권 행사의 자유 참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한 표의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고 직접 그것을 행사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선거권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한번 선거법을 통해서 우리나라 선거법뿐만 아니라 외국의 선거법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 30인의 우리 학생분들 이렇게 뭐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지만 이렇게 화상으로 만나보셨는데요. 이렇게 화상으로 만나보셔 소통하신 박지은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처음입니다, 이렇게. 네, 저도 처음입니다. 방송도 이렇게 하는 거 처음이고 이 30분을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인데 다들 이 선거 관련해서 정말 열심히 듣고 호응해주고 공감하면서 듣는 걸 보면서 이런 방식의 어떤 강의 아니면 이런 방식의 토론 앞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아주 자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선거에 대해 더 잘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참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어떠셨어요? 특별히 또 제자분들과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저도 사실 비대면 수업을 해서 우리 제자분들과 만난 적이 없이 계속해서 수업을 이렇게 하는데 오늘 박지훈 변호사님 멘트를 듣고 수업을 좀 더 재밌게 변호사님처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오늘 이렇게 약 다소 딱딱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해준 우리 고등학생들과 저희 제자들 정말 칭찬합니다. 예, 덕분입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이런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당락이 투표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투표하는 걸 당락이 투표라고 하는데 이런 방송들을 통해서 이런 젊은 분들이 그런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당락이 투표를 최소화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창한 얘기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갑작스러운 이 촬영 환경의 변화에 당황했지만 이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학생분들 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활기차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선거법 라이브러리 오늘 선거권 행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더욱 다양한 선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잘 가요.